자, 계속 이어서 그럼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 방식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고 전형 회선과 그 다음에 교환 회선이 있죠? 이건 뭐예요? 중간에 교환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이 차이죠. 교환 회선 다시 두 가지로 회선 교환을 할 거냐 아니면 축적 교환을 할 거냐. 중간에 이건 공통점은 뭐야? 중간에 교환기를 쓰고 있다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중간에 교환기가 저장소냐 아니냐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선 교환에는 공간 분할과 시간 분할이 있는데 공간 분할은 정해진 회로만큼만 쓰는 거야. 이러는 게 나가는 게 10개다 그러면 10명만 쓸 수 있는 건데 더 시간을 나눠서 다중하기를 써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시간 분할. 여기는 TDM 버스 교환, 그 다음에 시간 슬롯 상호 교환, 시간 다중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축적 교환은 바로 메시지 교환과 그 다음에 패킷 교환으로 구분됩니다. 자, 얘의 공통점은 뭐예요? 축적, 저장소를 쓴다는 거고 또 교환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은 바로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거. 축적 교환은 뭐라고? 서로 다른 실시간 통신이 안 되지만 속도가 느리지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기종의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메일 형식이고 이거는 HTTP. 그러니까 여기는 이메일. 이거는 HTTP 있죠?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것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공통점은 뭐다? 교환기를 쓰고 있다는 거고 저장소를 쓰고 있다는 거고 다른 거는 데이터를 조각을 낼 거냐 말 거냐. 조각을 내는 이유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 내가 접속했을 때 내 화면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좀 이해를 해보죠. 메시지 교환. 그래서 메시지란 말은 다른 말로 전문이라는 말도 써요. 전문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전체 문서다. 보내려고 하는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교환기가 있고 교환기가 있고 공통점은 뭐다? 얘는 저장소다. 이거 저장소. 그렇죠? 그럼 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얘는? 보내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게 전체야. 내가 보내는 게 이만큼이라면 이걸 한꺼번에 다 보내는 거죠. 패킷 교환 방식은 어떻게? 똑같은 저장 방식인 거 맞죠? 저장 방식, 디스크가 있는 형태의 방식이고 얘는 날아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날아갈까요? 전체 문서가 있었다면 얘를 잘라. 어떻게? 조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다 이거죠. 이게 패키지 그림으로만 보면. 자, 그러면 이것의 큰 장단점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저장이 되니까 뭐가 이종의 통신이 되는 형태고 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메일. 여기는 HTTP 서비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 255초거든요. 5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동안에 도착만 하면 돼. 5분도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여기서 여기로 보낼 때 5분이면 돼. 5분이면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될 것 같아. 5분 안에 도착하면 되지 뭐.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초기의 인터넷 기술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가장 첫 번째 인터넷은 이메일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메일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 화면에 빨리 그쪽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내용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5분 있다가 열려.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어떤 걸 열었을 때 5분 걸리면 보겠습니까? 5분?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상관은 없지만 그냥 누르면 바로 뜨잖아요. 요즘 워낙 빨라.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외국은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아예 많이 눌러서 1초 정도 있다가 나와도 굉장히 불안해. 이거 잘못됐나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홈페이지를 연결했는데 1초, 2초, 3초, 4초. 이거 왜 느려? 이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얘가 이것이 없었다면, 패켓화 시키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전체를 문서를 보냈다면 그 5초뿐만 아니라 5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니까 너무 느려서 데이터를 잘라내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바로 패켓화 시키는 겁니다. 이 잘라내는 것의 효과는 편지 봉투와 엽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통신 저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BSC가 있었고, 뭐가 있어? 패켓이 있었죠, 패켓. 이거 있었잖아요. 플래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 있었고, 그 다음에 FCS 있었고, 플래그 있었잖아요. 그렇죠? HDLC 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요거?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왜 조각을 내야 되는지를 알려면 여기를 찾아가면 돼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한꺼번에 보내야만 되는데 그걸 왜 엽서로 나눠서 보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500명의 초등학생을 보내려고 해. 됐죠? 서울에서 500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부산 해운대에 보내려고 해. 그럼 이 중간중간에 교환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휴게소 정도?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00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버스에 태워서, 버스 500명 어떻게 탑니까? 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5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같은 길로 가죠? 그리고 안정적이잖아,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중간에 어떤 휴게소에 내린다고 해봅시다. 500명이 내렸다가 다시 타려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엄청나게 느리죠. 그래서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 했어요, 요 시간. 여기 가는 시간, 여기 가시니까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그랬지. 전파 지연 시간이 가장 빠른 게 뭐라고? 회선 교환. 이게 가장 느린 게 뭐야? 바로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왜? 아니 500명의 학생이 저장이 됐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게 저장소가 이게 교환기 아닙니까? 저장소? 이 버스 안에 500명이 탔다. 500명이 같이 가는 건 좋다 이거야.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한번 휴게소에 내렸다 다시 타려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 너무 느려. 이런 느린 형태를 감안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버스에 태워서 보내지 않고 각자 보내는 거야. 각자. 500명을 따로따로 보내는 거야. 자, 이 교환기가 지금 4개잖아요. 이게 만약에 4억 개라고 합시다. 4억 개.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 가도 그 경로는 4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거 아니야. 몇 가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500명을 각자 보내면 이 갈 수 있는 4억 개의 어떤 경로를 다 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와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야.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열면 화면에 이 모니터만, 이게 모니터 크기라고 하면
홈페이지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얘 부분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꼭 가서 화면에 열리는 것보다 가장 빠른 놈들을 먼저 보내놓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화면을 보고 빨리빨리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교환기 4개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4억 개 정도라고 가능해 보면 내가 데이터를 500개를 학생들을 500개를 나눠서 보내면 그중에 걸어가는 놈도 있겠고 그중에 비행기 타고 가는 놈도 있겠고 별짓 다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경우가. 이거는 무조건 버스 타고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간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 내리고 너무 느리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게 너무 느려. 좀 빠르게 가고 싶다. 기술은 좀 복잡하지만 왜 각자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는 게 바로 패킷 교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분을 좀 해보죠. 메시지 패스. 이거 전문 교환이다. 자, 그럼 메시지를 한꺼번에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잖아. 여기는 짧았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교환기를 쓴다는 거고 저장소를 쓴다는 거고 얘는 그대로 데이터를 다 보낸다는 얘기고 얘는 잘라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 메시지 교환 보세요. 전송할 데이터 전체를 보낸다. 전송지연, 전파지연이 가장 길다. 응답 시간이 느려. 대화용은 안 돼. 대화용이라는 건 주고받고 하는 형태는 힘들다. 카톡 같은 형태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건 안 돼. 5분 안에 간다는 건 카톡 5분. 물론 안 읽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메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메시지마다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어디에서도 그래요? 축척이라는 기본 원칙에서는 똑같아. 축척이라고 하는 기본 문서. 내가 이 데이터를 어느 때는 일로 갈 수 있지, 언론 일대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각 메시지마다 수신 부처, 수신 주소, 요게 이메일이죠. 요 두 가지는 메시지 교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패킷 교환도 같은 형태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 패킷도 여러 개로 엽서로 나눠서 목적지 주소로 보내는 건 주소 부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얘는 다 똑같아. 얘도. 이거는 뭐다? 교환만, 메시지 교환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메시지 교환 특징이나 패킷 교환 특징이라고 나오면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이메일에 가장 적합하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일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통신 회원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송한 데이터를 일정 크기로 나눈다. 효과적으로 이 모든 교환기를 다 쓰면 4개가 아니라 4억 개였을 때 만약에 날아가는 패킷이 4억 개가 아니면 4억 개를 다 쓴다고 가정을 해봐. 한 명씩 이동이 되는 거니까 이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 행동이. 버스를 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어떤 한 놈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어. 지금 출발했는데 그럼 안 놈 안 태우고 갈 건가? 태우고 가야 되니까 너무 문제가 많지만 각자 보내면 걔네들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 보내. 500명을 각자 보내. 좀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잘만 컨트롤하면 500명이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야. 500명이 다 도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놈, 10명이든 20명이든 가장 빠른 길을 오면 그것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이해됐죠? 패킷은 메시지를 정해진 크기의 비트수로 똑같은 크기로 잘라 데이터 조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패킷 전송은 이기종의 통신이 가능하며 패킷을 순서적으로 재조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도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기종의 통신이 되는 거죠. 축척은 기본 베이스고 패킷을 잘랐으니까 이거는 순서적으로 재조립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거는 편지 봉투 하나를 통해서 그냥 보내는 거라면 얘는 어떻게 돼? 엽서를 500장을 나눠서 보내는 거니까 이 엽서를 자르고 재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패킷은 일단 메모리 축적하고 그 다음에 수신 따위나 적당한 경로를 선택해서 날아가게 된다. 다음 중 패킷 교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뭐냐? 이런 형태. 다음 패킷 교환과 회선 교환의 비교다. 틀린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채널의 포트의 통계적 다중화를 기능한
통계적 다중화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채널이라는 것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가는 경로. 얘는 채널이 하나야. 가는 경로가. 그러니까 채널을 다양하게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채널이고, 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그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길을 포트라 그래. 그러니까 경로와 여기는 가는 경로를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컴퓨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는 형태의 위치를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포트라는 말은 나중에 인터넷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계적 다중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500명을 보냈을 때 500명이 다 똑같이 도착하지 않거든. 500명을 다 따로따로 보내면 그 중에 빨리 가는 놈이 있잖아. 그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500장을 한 통에 편지지에다 집어넣고 보내는 거 말고 엽서로 500장을 나눠서 보내는 이유는 그 500장을 다 보내면 그 중에 빨리 가는 놈이 있다 이거죠. 우체국에서는 안 돼. 그냥 똑같이 갈 거야. 근데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기가 중간에 경유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 500개를 다 보냈을 때 그 중에 빨리 가는 놈이 있을 거야. 그 놈을 믿어보자. 그것이 통계적 다중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팩게타 시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빨리 가는 놈들이 있더라고. 거의 빨리 가는 놈들이 있어. 그 놈들 때문에 우리는 대화형 형태, 즉 HTTP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수의 사용자의 비대칭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이거는 저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축적도 같은 말입니다. 비대칭이라는 건 속도가 다르다. 보내는 놈과 받는 놈이 똑같은 건 뭐야? 회선교환. 말하거나 듣는 게 똑같아. 거기는 고정대역폭이잖아. 축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교환이 되든 패킷 교환이 되든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축적 교환은 뭐라고? 가변 데이터, 가변 대역폭이라 했잖아요. 속도가 달라. 패킷이나 메시지 교환. 다 똑같이 비대칭적인 거야. 얘는 패킷에 많은 특징은 아니다. 메시지도 축적 교환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모든 상황에 빠른, 얘 때문에 하는 거 결국 핵심은 얘예요. 빠른 응답 시간. 빨리 접속해서 내 화면이 떴으면 좋겠다. 인터넷 화면이 빨리 떴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우선순위가 허용된다. 뭐? 패킷이 500개로 나눴을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먼저 보내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놈들, 이 홈페이지 파일이라고 하면, 미 모니터라고 하면 요 놈들을 먼저 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송률 변환. 역시 가변 대역폭이죠. 얘는 패킷만의 특징은 아니다. 얘는 메시지 교환도 갖출 수 있다. 축적 교환의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인터넷 HTTP 서비스가, 그렇죠? 얘는 이메일, 얘는 이거. 자, 문제를 보죠. 메시지 교환의 특징 옳지 않은 거래요. 경로가 다르다. 매우 짧다. 경로가 다른 거는 메시지나 패킷 다 똑같아. 그런데 전송전이 짧은 건 어느 쪽이에요? 얘는 여기서 이게 가장 긴 게 바로 뭐라 그랬어? 전송전, 전파지연. 가장 긴 게 메시지 교환이니까 이게 가장 길다로 해야지. 이 두 번째가 틀렸네. 코드 변환, 수신 주소. 이거는 메시지나 패킷 교환과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야. 옳지 않은 얘기는 이거. 패킷 교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은 뭐냐? 패킷은 메모리에 축적하고, 이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 방식은 다 저장하고, 수신자에 따라 적당한 경로를 선택해서 저장한다. 그렇죠? 패킷을 여러 개, 500개로 나눴으면 적당한 경로를 이쪽과 이쪽과 이쪽 선택해서 간다. 우선순위 사용되고, 통신량이 많아지면 몇 개 호가 거절될 수 있다. 이거는 회선 교환 쪽입니다. 회선. 복주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 메시지, 이메일이나 이거는 안 되면 저장이 됐다 가니까 거절되는 일은 없다. 저장이 됐으면 늦게 갈 뿐이지. 거절되는 거는 링크 확립이 거절된다는 뜻이거든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통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회선 교환 쪽이죠. 전송별은 축적이나 패킷이나 똑같은 얘기. 패킷 교환 방식을 상호하는 목적 아닌 거. 채널의 포트의 통계적 다중화. 날아가는 500개의 패킷 중에 그래도 빨리 가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겠다. 그렇게 또 보낼 수도 있는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대칭적이다. 축적 교환은 다 비대칭적이야. 보내는 놈과 받는 놈이 다를 수 있어, 속도가. 이것은 가변 대역폭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점? 아니, 패킷 독점을 왜 해?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우체국 왜 써? 우체국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는 거지. 내가 구역 봉투에다가 적당한 가격을 내면 교환글을 쓰잖아. 교환 시스템을. 우체국 교환 시스템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독점을 해? 아니야. 패켓이라는 자체는 퍼블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을 갖고 있지 독점의 개념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 모든 사용자는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켓화 시킨다. 답이 3번. 자, 그러면 이제는 패켓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거? 가상과 데이터그램으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완벽하게 비교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켓 교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